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12월 3주차였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던 한 주였는데 이번 주 주식 투자 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는 미국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금리가 5.5%로 인상한 다음에 지금 세 번 연속 금리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은 점도표가 공개되는 달이었는데요. 이 점도표를 보고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금리가 5.5%인데 24년도 점도표를 보면 5.5%보다 더 높은 점을 찍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준 위원 모두가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금리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 아래 위로 분포가 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게 4.75%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9월에 점도표와 비교를 해보면 일단 9월 달에 올해 금리를 5.75%로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25bp 내려가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 말은 5.25%로 예상을 했지만 이번 점도표는 4.75%입니다. 50bp가 내려갔고요. 25년도 말은 4%에서 3.5%로 역시 50bp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대비 금리 예상이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이런 점도표를 보고 저도 환호성을 질렀고 시장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미국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3.1%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는 아직까지 갭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은 긴축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패드워치 금리 예상 전망을 보면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3월에 25bp 인하를 65% 예상하고 있고 50bp가 떨어질 것이다 예상하는 비율도 12%입니다. 그러므로 약 70% 이상이 내년 3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장도 이번 주에는 1.5% 상승했는데요. 다만 미국장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완화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폭이 억제가 되었는데요. 여하튼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흐름인데 내년 1월에는 좀 큰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에 조금 팔았습니다. 이제 배당락이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당락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익절을 해두었는데요. 이지스 밸류 리츠를 360주 매도를 했고 현대차 UB도 40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은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총알을 일부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12월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 JR 글로벌 리츠는 2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담았던 현대차 UB를 40주를 이번 주에 매도를 했는데 금요일에 배당 기준일 변경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번 12월 말이 아니고 내년 2월 말이나 3월 중에 배당 기준일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연기가 되었으니까 아직까지 배당금을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까지 왠지 한 번 더 타이밍을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에 40주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혹시 주가가 11만원 이하로 또 떨어진다면 이번에 매도를 했던 40주를 다시 매수할 생각이고요. 전 고점이 11만 5,900원이었는데 전 고점까지 올라온다면 추가로 더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UB는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올라가면 조금 더 팔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락이 얼마 남지 않은 JR 글로벌 리츠를 추가로 매수한 이유는 제가 JR 리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메인 자산인 벨기에 자산은 내년 말에 대출을 리파이낸싱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배당금이 일부 축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유럽은 국채금리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2년물 금리를 보니까 최근까지 3%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대출을 리파이낸싱 하더라도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 종목은 반기당 190원씩 배당을 하는데 이 배당금이 크게 축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JR 글로벌 리츠는 하반기에도 190원 배당을 예상하고 반기 배당 수익률은 4.4%, 그리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8.8%가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내년 한 해도 이런 배당금은 유지가 되겠지만 2025년에는 리파이낸싱 영향으로 배당금이 약간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JR 글로벌 리츠도 지금 주가가 저의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제 배당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배당락 이후에 저의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다시 조금 더 담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는 게 요즘에는 즐거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인데 SK텔레콤만 파란불 한 종목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도 뭐 0.1% 정도 하락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길 바라봅니다. SK텔레콤은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일 연속 매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이런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면 그때 아마 주가가 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배당 기준일이 멀지 않았으니까 배당락이 나오면 추가 매수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 그리고 최근에 기말 배당주로 소개를 드렸던 삼성카드도 배당 기준일이 변경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 기준일이 내년 초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금융지주 전 종목이 배당 기준일이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 주에 신한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서 이번 주 모든 금융지주 종목들이 배당 기준일이 변경된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계좌는 잔고만 간단하게 볼 텐데요. 산타 파월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나서 바로 인버스는 손절을 했고요. 손절과 동시에 속세를 바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이틀 만에 주가가 크게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향후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면 분할로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수익금이 약간 나와서 JPQ 한 주를 추가 매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움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정리하고 속슬로 갈아탔고요. 여기도 수익금이 조금 더 나와서 JPQ를 한 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계좌별로 커버드 콜은 5주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한 해는 이 수량이 10주, 20주 이렇게 늘어나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주말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